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진병호입니다. 자, 이번에 24학년도 수능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수험생들 뒷바라지 하셨던 부모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뭐 올해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수험생들 있죠. 지금 고2 학생들 혹은 올해 좀 수능이 아쉬워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학업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급 컷이 아직은 예상만 나왔지 확정되진 않았어요. 확정 등급 컷이하고 우리가 성적표 나오는 12월 8일은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평가원이 예고한 대로 올해 수능 국어는 6월과 9월 모의고사 기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그러니까 비문학은 약간 쉽게, 그리고 문학은 어렵게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조금 불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앞두고 약간 좀 정부나 이런 데서 말이 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기조에 맞게 평가원이 문제를 잘 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난이도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던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표준 점수 상으로 봤을 때도 10점 이상이 올랐고 그 다음에 등급 컷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점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작과 문법, 흔히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데 이 두 선택 과목을 확인을 해보면은 화작이 6, 언매가 4 정도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언매 선택자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가원이 어떻게 뭐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은 여전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뭐 간단한 소회였고요. 그러면은 각 파트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고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22학년도부터 독서론, 그러니까 1, 2, 3번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독서론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언급 안 드릴게요. 평가원은 22학년도에부터 출제했던 독서론을 정말 쉽게 내고 있어요. 아주 무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우리가 올해 좀 많이 나가진 게 비문학이에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17학년도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많이 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좀 난이도가 계속 높아졌던 게 비문학이거든요. 그런데 비문학이 올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는지는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 약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많이 나왔던 경제 지문이 일단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제가 짝수학년도에는 항상 나왔었는데 아예 출제를 안 했습니다. 경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다른 지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난이도를 낮춰버리니까 인문지문, 흔히 철학과 같은 인문지문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여전히 지문을 복잡하게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압축적이고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힘을 많이 뺐습니다. 어디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항에서 1, 2, 3, 4, 5번 고르는 번호가 있는 것들을 선택지 혹은 선택지라고 부르잖아요. 선택지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에서 힘을 많이 뺐다, 좀 난이도를 많이 낮추고 있다라는 게 보였었습니다. 거기다가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사실 기본기가 필요하기는 한데 EBS 연계 지문 있죠? 여기서 소재를 좀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재에 익숙한 정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비문학이 과거 같으면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10번 문항 정도. 그 정도를 빼고는 이미 기존에 기출했던 유형들을 재반복했고 엄청나게 이건 손도 못 대겠다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바를 속칭 좀 연계바를 그렇게 많이 받는 지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은데 그게 다 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EBS에 나온 소재 정도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계 공부했더니 비문학 너무 쉬웠어요. 연계 공부해서 맞았어요. 전부 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문 안 읽을 거 아니잖아요. 지문을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문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소재를 같은 걸 써도 비문학은 지문을 출제위원들이 바꿀 수 있어요. 소재가 같아도 내용은 달라져요. 근데 문학은 예를 들어 진달래꽃이에요. 아시죠 다들?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렇게 써있었는데 문학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은 어거지로 그 EBS를 다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이 소재에 익숙한 정도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재에 익숙한 가질 때 사실은 좀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주관지들 같은 거 풀다 보면은 EBS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돌려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EBS로 비문학을 내가 뚫어내야겠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독해력이 일단 우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해 문학이 굉장히 어려졌으니까. 자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죠. EBS 연계는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수능에서도 항상 중요했습니다. 연계가 나타난 이유로. 특히 시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문학은 사실 짧으니까 우리가 연계를 어느 정도 좀 암기하고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냥 평가원이 연계니까 어느 정도 공부됐지 하고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계를 안 했어도 풀 수도 있거든요. 독해력으로 풀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학이 어렵다는 거는 아예 답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알듯 말듯한테 헷갈린다. 이게 비문학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문학에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감상을 한다 그러죠. 지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문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감상 능력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올해 평가원이 제일 달라진 게 이거예요. 선지 판단. 난해한 선지를 너무 많이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지문만 문학이고 사실은 지문 문학을 빙자한 비문학 지문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상관관계 있죠.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 시어가 다른 시어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합적인지, 아니면은 인물의 발화나 인물의 행위가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상 능력을 넘어서서 선지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판단, 사실관계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러니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지 판단하는 연습 좀 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익히고 체화하고 EBS 연계로 어느 정도 좀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더 나아가서 선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워졌는데 이 기조는 어쨌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배분이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선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지, 선후관계는 어떤지, 인과관계는 어떤지, 수식관계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독해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 다음 선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예 좀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게 기본기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독해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한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수능을 안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면요. 기본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1, 2학년 모의고사 있죠. 많이 풀어보세요. 1, 2학년 모의고사에서 문학 지문들 푸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도 아주 어려운 건 안 넣고 문제도 좀 쉬운 편이거든요. 얘네들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모국어다 보니까 많이 접하면은 늡니다. 근데 그거를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자꾸 틀리니까 하기 싫어지거든요. 좀 쉬운 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모자란 친구들은 남들보다 배는 노력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뭐 지금 뭐 고3 올라오는 수험생이 소설을 읽고 막 칼럼을 읽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독해 능력을 늘리기 위해 1, 2학년 모의고사 문학지문 푸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과 언매 선택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올해도 화작 선택자가 많았어요. 언매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화법, 발표는 연설 나오고 그 다음에 융합 지문 나오고 작문 나오는데 내용은 쉬운데 좀 시간 소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패턴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패턴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실전 문제 같은 거 혹은 기출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서 유형 체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알겠죠? 화법은 좀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되고 기본적으로 비문학 공부를 하면 화법 같은 거 읽는 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도 특별히 뭐 신유형이 나오거나 복잡한 내용이 나온 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요거를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 일단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게 나왔죠. 사실은 좀 많이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훈민정은 제자원리, 훈민정음의 제자원리가 나올 줄은 대부분은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고1 때 나오는 거죠. 다들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 내용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어라 이겁니다. 근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거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범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학습을 한번 꼭 하시길 바라고요. 암기 오급치가 좀 높아요, 문법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신보다, 그러니까 내신 어려운 거랑 수능 어려운 거랑 좀 달라요, 문법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숙지해놓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도피할 것인가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엄매와 그 화작으로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게 22학년도부터 23학년도, 24학년도 이제 3년째거든요. 지금 보면서 좀 느끼는데 엄매가 난이도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엄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럼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공통도 잘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수능은 표준 점수가 중요한데 그럼 엄매가 난이도 상승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친구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문학이나 선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먼저 풀면 공통이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이 어려워버리면. 그러니까 엄매 난이도 상승으로 공통의 표점을 오히려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평가원이 일단은 이거를 좀 쉽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27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새로 교육과정 바뀌죠. 교육과정 바뀌면서 다시 원래대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필수가 돼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그 상황인데다가 평가원이 뭐 엄매를 좀 쉽게 하거나 뭐 화작의 난이도를 올려서 조절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년은 보면은 최근 2년만 보면.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엄매가 유리하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웬만하면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해야 됩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화법과 작문을 따로 공부를 할까요? 대부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만 많이 익히고 신문만 좀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대부분. 그런데 언어와 매체에서 특히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어, 문법. 문법은 우리가 따로 숙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노베 있으니까 자꾸 틀리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개념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일단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작을 하다가 중간에 엄매로 돌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엄매하다가 화작 돌리는 거는 쉽습니다. 여름에 선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보고 저는 도저히 엄매 안 되겠어요. 그때 화작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일단은 해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표준 점수상 유리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조를 한번 이렇게 크게 바꿨는데 평가원이 내년에 또 바꿀 리는 없겠죠.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은 이번 수능과 유사한 기조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누구나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하는 건 항상 중요하죠.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 이게 비문학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리트나 피셋 같은 흔히 법학능력 적성시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좀 고난도 추론 문제들이 좀 수요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수능의 비문학이. 근데 올해 되니까 지금 비문학이 약간 난이도가 쉬워졌죠. 그러니까 기출 통해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건 좋은데 리트 같은 것들은 좀 선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뭐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좀 손을 대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이 기본기만 좀 익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학에 대한 학습량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연계를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연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풀이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문학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계는 항상
공부해두도록 하시고요. 지문 독해랑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 판단, 그러니까 문학을 감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엄매 같은 경우는 계속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죠. 기초 기본기부터 꼼꼼하게 암기하는 거. 이번에 기본기 부족한 친구들이 조금 시간에서 많이 소모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 닦는 거 항상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24학년도 수능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